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엔캠이 6% 상승 만들어냈습니다. 자, 만들어냈고 일단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는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요. 지금 당장에 지지를 받고 있다. 좋다. 하락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구간조차 수익을 위해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지 요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1월 달부터 가져오던 스탠스입니다, 여러분들. 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기간 내에 포기를 했다라면은 저는 수익으로의 전환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저조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자, 이 구간에서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죠. 뭐였습니까? 자,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당장에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중을 우리가 분산시킴으로써 수익으로 전환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사라고 말로만 하는 거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사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했을 때 당연히 손해였습니다. 평단 보시면 24만 원이었어요. 주가가 빠졌었죠. 20만 원 근처까지 갔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손실폭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었다라면은 손실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비중 추가를 하면서 평단을 22만 7,500원 낮췄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으로의 전환 그리고 오늘 모습은 5%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모습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해야 되는 대응을 추격 매수를 통한 평단을 낮추는 작업이 정답이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캠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승은 종고점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하락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또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올라가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지금부터 정하고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 좀 보여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수익을 위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 제가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엔캠에 대한 뉴스는 아닌데 왜 보여주나 싶겠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인의 72%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철회해야 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자, 이게 엔캠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상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엔캠의 표면적 상승 이유죠. 지금 전에 글로벌 1위부터 3위가 전부 다 이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자,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배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캠이 사실상 표면적 1위가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엔캠의 표면적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 법안은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 바이든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상황이 당연히 엔캠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1월에 대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또 붙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는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트럼프는요, 사실상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거 없애버리겠다. 2차 전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석유 떼우면서 내연기관 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양말이잖아요. 자, 없애진 못합니다. 이제 없애질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감축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자, 엔캠이 상승이 나왔었던 1월 달부터 나왔던 리스크라는 겁니다. 자, 이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엔캠은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다른 2차 전지주들은요, 사실상 바이든이 저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작년 23년도에 고공행진을 했었죠. 하지만 1월 달에는요, 상승치를 반납을 하면서 주가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부르죠. 자, 트럼프 리스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흐름을 엄청나게 보여줬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24년도 최고의 급등주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엔캠의 상승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엔캠의 상승 이유는 결국에는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물량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앞에서도 유효하게 작용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엔캠이 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재료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재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일단 올해 초부터 전환된 거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자, 한 페이지에 다 안 나오죠.
계속해서 전환을 했다. 많은 물량 있는 거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밑으로 내려봤을 때, 자,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 자, 기준일이 3월 31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났습니다. 지나서 지금 12회차 물량까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161만 주 중에 지금 97만 주가 나와 있는 상황. 그런데도 뒤에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7월 달에 나올 수 있는 물량 70만 주가 있어요. 자,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에서 7월 달까지는 엔캠을 영위를 해야 된다. 상승과 하락 대응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물량이 말에 여기에 몰려 있어요. 자, 5월부터 7월. 근데 5월은 43만 주, 토탈 275만 주 중에 43만 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력들이 바보가 아니라면은 이 정도로 만족하고 뒤에 물량을 포기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물량을 전환하면 전환할수록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우리는 6월에서 7월까지 봤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엔캠을 1월 달부터 영위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보고 있었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6월까지 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사실상 6월에 나오는 물량이 161만 주로 가장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세력들 이것만 전환을 해서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다라는 확신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6월까지도 충분히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7월까지 무조건 봐야 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자, 많은 물량들을 이미 전환을 해놓은 상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이러한 상황에서 요걸 정리를 해보니까 얘네가 사실상 12 물량만 있었던 게 아니야. 다른 것도 많았다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이미 전환이 된 애들 합쳐보니까 전환 우선주만 212만 주, 그 다음에 BW 물량이 114만 주가 있었어요. 자, 그래도 단위 물량 중에는 12가 가장 크고 이거는 5월부터 7월까지 전환이 가능한 상태. 그전에는 전환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 두 개는 얘기가 달라요. 이미 전환이 다 됐습니다. 3월 전환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326만 주라는 물량, BW 물량 플러스 제3자 배정 이 물량은요. 매도를 하려면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지금 최고점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4월이었어요. 4월이었고 지금 326만 주를 이때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1조 3천억.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1조 3천억을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는 근거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동향을 들어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이거를 4개월로 늘려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를 고점을 찍었을 때 당시를 그러면은 매도 물량이 현저히 적습니다. 말도 안 돼요. 만약에 저기서 300만 주 이상의 물량을 정리할 거였으면요. 조금이라도 티가 났었어야 되는데 지금 매수 매도 다 합쳐봤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팔았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악재라고 해석이 됐던 6월 17일 날 블럭딜 70만 주가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70만 주가 나온다는 건요. 일단 앞에서 326만 주 이 중에 최소 70만 주는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바보가 아니라면은 여기서 왜 매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얘네들은요. 뒤에 나오는 이 12 물량 전환 가는 기간까지 기다려서 전환한 후에 한 번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275만 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326만 주 최고점에서 팔아버린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박살 날 겁니다. 자, 지금이야 유동 주식이 1,300만 주, 1,400만 주 가까이 되네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사실상 1,000만 주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동 주식의 3분의 1이 매도로 쏟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방어가 됩니까? 이게 방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326만 주로서 가져갈 수 있었던 1조 3천억의 수익 포기를 하고 그 뒤에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CB까지 전환해서 매도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6월에도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요. 사실상 얘네가 326만 주 그리고 161만 주까지 전환을 하고 앞에 43만 주 있었죠. 11회차 물량, 12회차 물량, 13회차 물량 이거잖아요. 자, 이것만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면은 거기서도 고점을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97만 주가 언제 전환됐습니까? 마찬가지로 6월 17일 날 전환이 됐어요. 19일인데요. 권리 매도까지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6월 17일 날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6월 17일 날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 17일 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7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 제가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326만 주죠. 326만 주 플러스 43만 주 나왔고요. 43만 주 나왔고 플러스 얼마입니까? 97만 주 나왔잖아요. 97만 주 하면은 466만 주예요. 이거를 지금 27만 6천 원으로 했을 때 얼마예요? 자, 1조 2,800억 정도 됩니다. 자, 얘네가 앞에서 326만 주만으로도 1조 3천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다 팔아봤자 1조 3천억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얘네가 바보입니까? 더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은 수익을 가져갈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은 수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게 엔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이 상승이 사실상 정고점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거래량을 봤을 때 사실상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326만 주 플러스 43만 주 161만 주 그 뒤에 7월달에 나오는 13회차 물량까지 70만 주 이거 다음에는 600만 주예요 여러분들. 자 600만 주의 물량을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방향성이 하방으로 꽂혀 있을 때는 말도 안 돼요. 자 600만 주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좀 많이 늘어나긴 하는데 원래 절반 이상이 되는 물량입니다. 그 물량을 바닥을 꽂히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줄 개인들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올리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달라붙게 하는 상황을 연출을 해줘야지 엔캠의 세력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한 물량을 다 정리하려면은 며칠 동안 상방으로 힘을 쏠리게 하면서 상승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최소치는 정고점을 뛰어넘어 줘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는 1월 달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 왔어요. 그리고 요것만 우리가 좀 확실하게 가져왔다라면은 정말로 대응하기 쉬웠을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문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이렇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자, 9만 원을 사서 31만 원을 팔고 23만 원을 사서 39만 원을 팔고 지금 30만 원 사서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평단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다? 오늘 보여드리다시피 5%의 수익으로 전환이 됐다. 이거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어느 구간에서도 우리는 손실을 안 보면 좋죠. 하락이 나오는 과정을 굳이 겪을 필요 없습니다. 소나기는 피해야죠. 자, 이런 것들이 왜 가능했는지 봤을 때 일단 세력들이 매집이 필요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타점 잡기는 애매했습니다. 애매했지만 결과적으로 1월 8일부터 제3자매장 전화후 선주가 10일까지 3일 동안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타점을 잡아서요. 올라왔을 때 2월 우리가 여기서 왜 매도를 해야 됐을까요? 자, 6월에서 7월이에요. 4개월 남아 있는데 주가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 물량 쏟아지겠죠. 이거 세력들 못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기간을 벌어야 돼.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개인들 신규를 받기 위해서 기존 수급들을 털어주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데 그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과정 또한 수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대응을 했었고 지금 또 다를 바가 없다. 자, 지금 달라진 거는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받든 아니면 수익을 받든 상관없이 앞으로 대응만 잘한다면은 모두가 추가적인 수익 또는 손실에서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대응을 잘못한다 위에 갔는데 매도를 못한다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애초에 본인들이 돈을 투자를 할 때 사실상 엔캠이 글로벌 1위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죠. 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 리스크가 나옴으로써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자,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라고 한다면요. 사실상 이 법안이 불안해졌을 때 불확실성을 띄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보는 종목이 됐었어야 되는데 반대되는 행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본인들의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올리게 만드는 트리거가 됐을 것이다. 이게 지금 엔캠의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응을 확실하게 가져감으로써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엔캠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엔캠 영상을요 1월 달부터 정말로 많이 찍어왔어요. 자, 찍어오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욕을 정말 많이 먹었고요. 매도를 하고 주가가 빠지면 고맙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구간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정말로 욕을 많이 먹었고 이러한 구간의 반복이었어요. 지금도 최근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왜 자꾸 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계속해서 좀 준비를 했었던 마지막 상승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엔캠에서만큼은 단 한 분도 손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렸는데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하면 좀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엔캠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익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수익을 좀 못 봤다, 못 보고 있고 손실만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꾸셔서 관점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 제가 뭐 비용 발생하는 거 전혀 없이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손실 보시는 분들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부터 제 핸드폰 번호로 말씀드릴게요. 010-4920 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지금부터 제가 매매를 직접 진행을 하면서 매수 타점 잡아가는 거 확실하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갈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요. 세력들은 본인들의 시비가 다 전환이 되는 순간 아니면은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최대치가 달성되는 순간 매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실수하게 되면은 앞에서는 제가 고점에 물리신 분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까지 만들어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매도 못하면은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 대선은 11월이에요. 그 전에 결과가 나오는 종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수익 만들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것들 어떻게 좀 말씀드릴까 싶어서 제가 직접 매수를 하면서까지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제 진심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타점 매수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결국에 고점에 갔을 때 수익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을 때 세력들이 매도하기 전에 우리가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정말 엔캠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때까지 단 한 분의 나오고자도 없을 때까지 제가 영상을 열심히 찍도록 할 테니까 그러한 것들 대응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엔캠이라고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타점을 다 잡아드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받아 가셔서 진짜 엔캠에서 절대로 손해 안 보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정말 천차만별로 갈릴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앞에서부터 굉장히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엔캠이 이제 50만 원 갑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네가 무슨 자신감이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35만 원 갔다가 빠지고 다시 40만 원까지 갔다가 빠진 상황에서 다음 고점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죠. 감사드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몇몇 분들 제일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못 따라주고 못하는 것 뿐이지 정말 잘 보고 있으니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할게요. 엔캠 우리 웃으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예,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만. 예,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다라면은 그냥 손실 주기겠지만 사실상 저는 저 타점을 따라오신 분들은 확실하게 수익으로 전환까지도 충분히 시켜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을 때 그런 타점 잡으면서 갈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받아가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엔캠에서 저항선이나 이제 지지선에 대해서 말씀을 거의 안 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가 지지고 여기서 우리가 타점 올라갔을 때 이런 얘기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그러한 구간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과대나 폭을 만들고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앞에서도 두 번 반복되었고 저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기서 우리가 승부수를 띄운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갔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진다. 반드시 대응해서 우리가 수익 만들어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네, 제가 영상을 자주 찍고 하다 보니까 같은 말을 좀 반복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반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로 더 좋은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본격적인 폭등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이 올라오면은 꼭 시청을 부탁해 드리고요.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